학생부 종합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수험가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면접의 정석 메인 저자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요, 제가 자소서 강의를 온라인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대상자들이 수험생뿐 아니라 이제 일선 고등학교 이제 고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첨삭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쪽으로 수업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아쉬웠던 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께서 이제 긴 강의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 아마 길어도 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클릭 하신 분들은 좀 꾸준히 들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 강의에 앞서서요, 올해 학생부 종합시장이 작년하고 틀리게 좀 변화가 한 2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학생부 종합에 대한 어떤 시장 판세,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이 작년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 수험생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충성도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죠? 특히 이제 서울보다는 지방의 도시들, 또 지방의 읍단위, 면단위 고교에서는 현재 지금 상황에서 수능은 거의 준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방의 수험생들하고 이제 첨삭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거의 뭐 이쪽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작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에 대한 경쟁률이 다소 높지 않을까. 그게 이제 수험가의 이제 중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충성도가 높다는 거는 결국은 면접에 대한 어떤 수요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즉,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자소서 보정기간이 학교별로 틀리는데 9월 21일 또는 22일까지죠. 그 보정기간 끝나고 또 1단계 끝나고 나서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6월부터도 자소서하고 면접을 동시에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 이제 책 같은 경우도 9월, 10월 달 또는 11월 달 집중적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면접의 정석이라는 저희 책이 6월부터 꾸준하게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충성도가 학생부 종합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수험생들의 간절함이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에 대한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에서 학생들 이제 자소서를 첨삭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학생들 보면 자소서가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문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번, 3번은 그런 대로 써.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데,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자소서를 첨삭하면서 1번, 4번은 한 절반 정도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가 느끼면서 현장에서 이런 아쉬운 점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4번까지는, 1번, 4번까지 문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2번, 4번은, 2번과 3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열심히 씁니다. 또 차별화도 시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번과 4번 문항이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학생들 대면하면서, 대면 첨삭을 하면서도 보면, 거의 1번, 4번은 보완 단계가 아닙니다. 거의 뭐 50%는 갈아엎습니다. 이거 안 돼. 너 대학 입학에 생각을 해봐. 처음부터 다시 써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자소서에 대해서 이런 아쉬운 점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들을 특히 1번과 4번을 중심으로 해서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소서 개강 글에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형가에 자신의 삶을 담아라. 뭐 거창하죠? 예, 지형가에 자신의 삶을 담아라. 일단 우리가 자소서를 쓰면서요,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 가는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무기가 있죠. 학생부 종합에서 1단계에서 생활기록부하고, 그렇죠? 자기소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요, 대학에서 생활기록부 외에 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가, 이거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막연하게 쓰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는요, 여러분들 학생 개개인의 차별화를 나타나는 게 어때요?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생급에서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취미 특기란이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썼어요? 제가 알아만 쳐볼까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음악 감상, 독서, 영화 감상. 그럼 우리 수험생들, 어머, 나도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어요. 뭐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보통 그 책도 거의, 우리 학생들 보면은 비슷해. 거의 읽은 책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차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차별화되는 게 성적이 있다? 자, 보통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내신을 수능하고 연계해서 수능하고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 그런 큰 모토를 갖고 이제 대학에서 요구를 하고, 교육부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 수험생도 어떻습니까? 내신 준비 따로, 수능 준비 따로.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내신에서 보면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보통 표준 편차가 수학에서 한 10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정도로, 보통 이제 차별화가 결국 여러분들과 학교 성적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수험생들께서 대학이 요구할 때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건 결국 뭐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소서를. 결국은 여러분들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여러분들 생기부 갖고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소서를 보호한 소리죠, 자소서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화를 시키게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제가 얘기했어요. 지원학과에 자신의 삶을 담아라.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대학 관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입장에서. 그러면 누구를 뽑겠어요? 얘를 뽑았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뽑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 생기부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자체가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획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항목을 둬서 여러분이 구체성을 갖고 차별화를 시켜라. 결국 무슨 얘기야? 지원학과에 자신의 삶을 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과를 가는데 나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아? 이 친구가 성적에 맞춰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우리 과에 지원한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가야 돼? 나는 이 과를 위해서 다른 애하고 틀리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죠? 그런 느낌을 주게끔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학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을 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원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최소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물리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물리학과의 미래. 그죠? 또한 물리학과 갔을 때 그 대학에서의 커리큘럼,
또한 물리학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틀리게 어떠한 생활 태도 또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죠? 결국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를 준비했다. 그럼 막연하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지원과에 대해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과에 대한 미래 전망, 그죠?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대학 내에 커리큘럼을 연구를 하셔야 돼. 나는 대학 보니까 2학년에서 3학년 때 이과를 배우고 있네. 그렇죠?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줘야지. 나타내줬을 때 여러분의 자소서가 어때요? 이 친구는 단순하게 성적에 의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다, 관심이 있어 왔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지상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자소서는 이제 진실하게 써라. 그죠?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진정성 있게 자소서 써라. 저는 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상당히 뭐 맞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차별화가 안 됩니다. 진정성을 넘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 간절했을 때 어때요? 왜 간절함을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돼요? 간절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대학에서는 뽑으면 열심히 할 것 같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간절함을 나타내는 장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굉장히 좀 합격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절함이라는 거는 결국은 차별화가 되는 거죠. 다른 학생하고. 그렇죠? 제가 자소서 학생들한테 모니터를 하면서 첨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학생 신체적으로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신체 한계를 극복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발이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심했다. 그런 것들을 역경을 극복한 것들 자소서에 적어주면 어때요? 대학 입장에서 좋아하겠지?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혹시 너 엄마 아빠는 계속 같이 사냐? 혹시 요새는 또 이혼 가정이 많더라고. 엄마 아빠 이혼했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옛날에 이혼했는데 그럼 적어놔라. 내가 적고 나서 나는 이런 거 극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구도를 잡아서 쓰는 경우도 차별화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는 자기의 그 열악한 집안 환경을 극복했다. 이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도 또 물어봅니다. 혹시 차상에 손들어봐. 아이들이 이제 별로 이제 쭈삣쭈삣하죠. 자기가 열악하게 집안 환경에 가정 형편이 열악한데 이거 극복했다고 하면 대학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역경 극복. 그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과와 관련 있는 관련 서적들을 언급해 주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과와 관계 있는 관련 서적들. 그래서 결국은 자소서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대학 입장으로 생각해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면서 입학사정관이 대학 관계자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최소한 자기 지원과에 대한 그죠? 연구. 그 다음에 지원과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연구가 선행돼야 된다. 거기 이제 3번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지원 학과를 선정하고 해당 학과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쓰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스펙이 약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스펙이 좋지가 않고 자신이 없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펙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3년 동안은 계속해서 고등학교를 쳇바퀴 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스펙이 나올 수가 있겠어? 또 비교과는 쓰지 말라며. 결국은요, 스펙보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스토리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거꾸로 가겠죠? 지원과에 자신의 삶을 담는 겁니다. 나는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는 이과에 대해서 가기 위해서 이런 역경을 극복했어요. 내 신체적인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내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했다. 또 관련 서적도 두루두루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자소서 공통 항목이 들어가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게 1번 항목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갈아엎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1번 항목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요, 이 학업에 대해서 기울인 노력인데 이 학업을 너무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요, 광의의 학업이죠. 그러니까 마치 수능 가면 국영수만 들이다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대부분의 수험생들 어때요? 저는요 이렇게 하고 영어를 공부했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수학까지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야. 학업이라는 게 광의의 학업이라는 얘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다. 그럼 물리학과와 관계된 수학과다. 그러면 수학과에 관계된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 그 책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읽었던 수학책에 어떠한 내용들입니다. 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몸에 배도록 노력하면서 이게 학과 과목으로 연결하니까 성적이 올랐더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느낀 점 나오죠? 느낀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느낀 점에는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느낀 점이 차별화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세요. 1번 쓰는 애들이 대부분 어때요? 나는 멘토, 멘티 해가지고 뭐 누구를 가르쳐서 뭐 천편을 일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보지도 않아. 그렇죠? 그리고 1번을 갈 때 처음에 2줄, 3줄.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가독성이 좋게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노력한 활동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3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2개 가도 돼. 보통 하나 가면 이게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꼭 3개를 쓰지 않고 2개 갖고 나눠가지고 연결해서 쓰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중요한 게 3번 항목 볼까요? 배우고 느낀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중심으로 갔을 때 나하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뭐야? 이거지. 내가 대학을 6개를 지원한단 말이야. 그럼 4번 항목이 대부분 틀려. 이거 6개를 새로 써야 된다. 선생님, 제가요 3분까지 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뭐 2달, 석 달 걸려서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번 항목이 또 6개 대학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어떻게 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를 써갖고 와라, 한 대학을. 나머지 대학들은 90%, 95% 거의 유사하다. 응? 거기서 갖다 쓰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4번 항목에서 사실 이제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원 동기,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향후 학업 계획 또는 이런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고교에서의 어떤 노력한 어떤 성과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4번 항목에서 핵심은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원 동기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간절하게 적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지원 동기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유아교육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고 아니면 먼 친척분이 유치원 선생님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내 소질을 개발해 왔더라. 내 삶이 그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천문학과다. 그거 어떻게 가야 돼? 나 아빠하고 같이 아빠하고 낚시 가면서 맨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별자리에 관심이 있었다. 스토리 그런 식으로 잡아야 돼. 여러분들. 지원동기 할 때도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러분,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결국은 대학에서, 야, 이 친구 간절하구나. 이 대학이 점수대로 단순하게 지원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우리 대학에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친구구나. 그죠? 그런 느낌만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요, 제 경험상 2번과 3번의 자기소개서는 나름 다르듯 열심히 썼는데 1번, 4번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방향성이 틀리다. 그러면은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간절함이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간절함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간절함이 나오겠죠. 공부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공부 많이 하시라고. 그 과에 대해서, 그 대학에 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해당 커리큘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절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간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전제가 돼야지. 그러면 구체성이 있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쓰고 다 갖고 와라. 응? 논제를 갖다가. 그러면 논제가 이제 6개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6개가 전부 다 틀린 줄 알아요.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다른 대학들 거의 비슷합니다. 핵심이 개별 항목에서 지원 동기라 그랬죠. 그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 항목이고, 그죠? 교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소서 이제 전형의 특징, 그 다음에 공통문항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했었죠? 그 다음 자유문항에서 또 집중적인 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마지막 보정기간이요. 그렇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어떤 겁니까? 정말 수능에 대해서 수능 공부에 1%만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10년 가까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한 과목 잘라서 대학 갑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자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쓰고 그 다음에 1단계 이후에 면접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 이걸로 종지부가 되는 거잖아, 대학이. 그죠? 아이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소서 쓰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단계 통과하는 거죠. 더러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약간의 과장법도 뭐 쓰라고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께서 선생님, 그럼 면접장 가서 이거 걸리면 어떡합니까? 저 그런 얘기를 하죠. 제발 면접장까지 가라, 네가. 결국 우리 수험생들이요, 자소서를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가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1단계를 통과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단계 발표하면 면접은 그때 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수험생들께서 제가 지금 현재 수험가에서 제가 느꼈던 생생한 얘기를 제가 했다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께서 제가 했던 강의 내용대로 아마 쫓아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를 들은 모든 수험생들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